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래교육 캠페인을 맡고 있는 서은하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부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컴퓨터가 읽어가는 것, 그리고 그 컴퓨터가 우리의 마음을 읽도록 우리가 컴퓨터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들, 만들어주는 것들이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근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곧 학교에서 이미 배우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는 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은 실과 과정에서 배울 거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실제 교과 과목으로 채택이 돼서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제 아이가 보였죠. 우리 꼬맹이가 광장초등학교 1학년 1반 59번 조서연 어린이입니다. 네, 저는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저희 꼬맹이도 지금 옆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많은 코딩 교육들에 대한 사례들을 가지고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님도 저기서 수업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왜 우리 아이가 도대체 엄마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질문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적 사고 능력이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요.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자, 여기 컴퓨팅적 생각하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놓았어요. 컴퓨터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추상화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논리적인 절차를 만든다고 해요. 이러한 순서들을 만들고 절차들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차 어딨지?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찾았던 그 생각의 흐름을 우리가 컴퓨터가 하고 있는 알고리즘 이름 중에 백트래킹, 거꾸로 되짚어보기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예가 있냐면 감기약을 먹는 순서를 정하는 게 있어요. 가루약 먼저 먹을까? 아니면 물약을 먼저 먹을까? 물약을 섞어 먹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순간들에 여러분들은 순서도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으로 컴퓨터처럼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길을 저는 항상 아침마다, 저희 회사는 자율좌석제예요. 그래서 좌석이 항상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문으로 가는 게 화장실이 가까울까? 저쪽 문으로 가는 게 화장실이 가까울까를 고민하거든요. 이러한 가는 길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내비게이션에 쓰여지는 최단 경로를 찾고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컴퓨팅적 생각하기, 사고 능력이라는 것들은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자기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알고리즘처럼 문제를 풀어보거나 아니면 전혀 없었으면 새로운 순서나 절차를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코딩 교육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생각하기 능력, 컴퓨팅적 사고 능력이라는 것들로 이야기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제가 예시를 들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럼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사례들을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책가방을 싸죠? 그죠? 엄마가 싸주나요? 저희 공주는 제가 싸줍니다. 컴퓨팅적 사고 능력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도 들어있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매일 학교 갈 채비를 할 때 그날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는 하는데 어떤 순서로 넣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1교시부터 앞에다가 놓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공주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다가 가장 안쪽 주머니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 선생님한테 드렸을 때 혼나지 않아야 되는 것들, 알림장이라든지 엄마가 찢어준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더라고요. 이렇게 곳건에서 쓸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넣는 것들을 우리는 미리 읽어두기 캐싱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우산 같은 거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찾나요?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오는 길에 피아노 학원을 들렸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했는데 방과후 수업이 실과실에 있었지, 거기에도 없으면 내가 교실에 있었나? 라고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정을 거꾸로 하나씩 되짚어보는 거를 이미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그 사고방식을 거꾸로 되짚어보기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영어로 멋지게는 백트래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공주님하고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여행을 갔어요. 가서 우리 빌 게이츠 아저씨 있는 것도 보고 이러자면서 같이 여행을 갔거든요. 여행 가는데 공항을 가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출입국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려고 그러면 줄이 많이 씌워져 있어요. 비단 이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도 줄 어디가 짧을까 고민하고 서게 되어 있죠. 이렇게 줄을 어디에 서는 게 빠를 것인지를 고민할 때 여러분들 뇌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어느 과정들이 더 빠르고 성능이 좋은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을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의 과정들, 절차들을 성능 비교 분석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코딩을 배우는 이유는 아까 부사장님 발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는 컴퓨터가 하는 사고의 방식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도 하는 과정이에요. 컴퓨팅적 사고는 컴퓨터가 하는 사고가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하고 앞에서 세 가지 예를 본 것처럼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인간의 사고 능력입니다. 컴퓨터는 누가 만들었나요? 인간이 만들었죠. 컴퓨터에게 그 사고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는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사실은 바보예요.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순서를 차근차근 정해서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아까는 뭘 했죠? 퀴즈 대회 나가서 사람도 이기기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자꾸 진화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 생각의 능력들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컴퓨터가 이러한 능력치를 올린 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치를 높이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우리가 거꾸로 다시 우리가 반대로 배워보는 과정들을 코딩을 통해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딩이나 이런 프로그래밍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함께 할 교육들은, 수업들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중에 아주 개발자의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데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변호사가 되든 또는 안 나왔군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든 의학이든 경제든 예능이든 농경이든 무대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할 수 있는 능력치를 늘려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진행이 됩니다. 왜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말하는 능력, 쓰기 능력, 읽기 능력,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거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들로 반대와 찬성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이제는 누구나 다 말하고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학교에 가면 말하기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는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그 사이를 좁혀주기 위해서 발표도 많이 시키고 책도 많이 읽히고 이러한 연습들을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생각하는 능력들을 요 50에 있는 만큼을 100처럼 늘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고민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대한 것들, 생각하기 능력을 늘려주는 것들, 그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코딩 교육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좋아하나요? 그래요. 마인크래프트가 어디서 만들었나요? 모장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저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게임을 하더라도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선생님들하고 그 수업을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느끼는 성취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게임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 레벨도 올라가고, 그죠? 레벨도 올라가고 미션도 계속 1단계였는데 막 10단계, 20단계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면 우리가 게임 잘하려고 얼마나 하나요?
100판은 하지, 그죠? 10,000판도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10,000번 연습하면 그 생각하기 능력 가지고 있던 게 10에서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돼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멋지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길러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